안녕하세요. 빌라지식인TV 선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우리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개사에게 각각 유리한 특약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제 아무리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를 해놔도 의미가 없는 특약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짧게 기재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명에 앞서 특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호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기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데요. 뒤에 설명드리는 특약 또한 기본적인 협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4개 유리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 내용. 먼저 임대인 기준 유리한 특약이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차인은 첫 번째, 임차인은 기본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한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이제 쓰는 특약 내용인 거고요. 또 두 번째,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실 또는 퇴거 시 발생되는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계약 만기가 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거지만 계약 만기 전에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거나 퇴실하실 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런 특약이고요. 세 번째는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 시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연체를 하시게 되면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짧게 다시 이제 임차인 기준 유리한 특약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짧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에 새 임대차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을 즉시 반환키로 한다. 요즘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해서 조금 많이 이제 말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임차인 기준 좀 유리한 특약이 되겠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계약 후 입주할 때까지 임대인은 별도의 저당권 등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대출,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계약 후 입주하기 전에 계약서 쓰는 시점이 아니라 입주하는 시점에서 대출을 받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런 소유권이나 기타 등등의 별도의 권리 설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손해가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권리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은 임차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제 유리한 특약이고, 또 세 번째, 입주 전 발생한 하자 등 보수할 것이 있으면 입주 전에 임대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입주 전에 계약하시고 이제 짐이나 이런 집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알리고, 만약에 사용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입주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특약을 주로 많이 넣고요. 뭐 요거는 기본적인 건데요. 입주 전 뭐 발생한 뭐 공과금이나 뭐 이런 뭐 관리비 등은 임대인이 뭐 이렇게 처리해 주기로 한다.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사가 유리한 특약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 중개사의 뭐 고의나 과실 없이 이 계약이 작성했던 계약이 뭐 무효나 뭐 취소나 뭐 해제가 됐을 경우에도 발생되는 중개 보수는 지급해 주기로 한다. 이 부분은 뭐 이거 뭐 파토 났으니까 나 중개 뭐 복비 같은 거 나 안 줄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뭐 이거를 조금 뭐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중개사 입장인데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 와중에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요거는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뭐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기 전에 주셔야 되는데 맞는데, 요런 거는 이제 계약서 작성하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한테 저 또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특약을 이렇게 기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중개사 입장에서는 뭐 요렇게 별도의 뭐 다른 거는 저기는 없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요런 특약이 조금 이제 유리한 특약이라고 생각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또 의미 없는 특약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무조건 이제 좋은 이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을 하셔도 의미가 없는 특약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차인은 뭐 1년 뒤 조건 없이 퇴거 또는 퇴실한다. 이 부분은 아무리 특약에 작성을 해놔도 설령 이렇게 특약에 작성을 해놔도 의미가 없는 특약이고요. 또 즉흥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을 때,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의대로 임차인의 짐이나 시설물을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월세를 연체를 해서 얄미워도 문을 따서 들어가서 상가든 주택이든 문을 따서 들어가서 임차인의 짐을 함부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거나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렇게 의미가 없는, 제 아무리 이렇게 부동산 계약서에 작성을 해놔도 의미가 없는 특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놓는 상황까지 되면 현장에서는 솔직히 계약서를 작성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작성하실 때, 그리고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가 각각 유리한 특약 내용과 의미 없는 특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깔끔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오늘도 여지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게 큰 응원이 되니까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들어가세요.